판매감독국의 성수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향인데요. 앞에서 이규복 박사님이란 등 여러분들이 디지털과 관련된 문제에 말씀들을 좀 하셔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현장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 꼭지인데요. 하나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도래,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개별 금융회사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등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들이 이제 금융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과 금융이 융합하는 시대에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 시대인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제고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지급 결제, 간편 송금 등이 활성화되고요. 스마트폰의 대중화, 신기술 등장, 사회 전반의 언택트 문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비대면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은행 모바일 뱅킹 수가 올해 상반기에 713조인데요. 작년보다 이미 50% 이상을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도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계좌가 개설이 됐는데도 86%가 다 비대면으로 창구를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전자거래 거래 규모도 훨씬 증가하고 있고 이미 대충 작년도 수준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부분에서의 비대면 판매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서 저도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이 7월 24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금융 종합 핵심 방안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금융이 늘어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급정적으로 이렇게 진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도대체 현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일단 금융회사들은 은테크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페이, 카카오, 뱅크, 샐러드, 네이버 등과 금융이 지금 계속적으로 융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회사의 은택트 영업 강화인데요. 과거의 금융회사들은 고객과의 접점이 본지점 창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금융회사는 고객의 손 안에서 금융회사는 고객과 접점 만나게 되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행태에 다양한 저는 하나은행 원큐 이지이고요, KB 모바일 브랜치 이런 것 같이 고객의 손에서 금융회사는 고객과 만난다는 거죠. 이런 행태의 영업 행령이 바뀌고요. 이걸 신문에 난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이 온라인 자산관리 조직을 만듭니다. 올해 이런 행태의 조직들이 만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43명의 특화된 조직으로서 전문 분야별 어드바이저 선택이 가능한 그 조직을 만들고요. KB증권도 프라임 클럽이라고 하는 행태의 39명 정도의 조직이 신설되었고요. 삼성증권도 52명의 특화 조직을 만들었고 미래대수 SS는 80명 정도의 조직을 만들었고 한토투자금융은 25명 정도의 온라인 고객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고객과 접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은택 영업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에서도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비대면 전략 토론회 디지로그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국민은행은 비대면과 대면 마케팅 일원화로 IT 글로벌 개발부를 통해서 비대면 플랫폼도 해외 수출하는 등 비대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도 핵심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비대면 주택 청약이라든지 인터넷 무역 금융도 개시하고 있고요. 하나은행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임직원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웹 고도화라든지 비대면 킬러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실제로 상품을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 예금 계좌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하는 것 정도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비대면 영업인데요. 올해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나온 것이 특정금전 신탁의 비대면 계약입니다. 특정금전 신탁은 이거는 하나의 상품이 좀 복잡하고 또 선택하는 과정도 간단하지는 않고요. 또 상품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금전 신탁 계약 또는 운영 방법 변경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영상 통화를 통해서 고객과 은행원이 영상으로 만나서 그 은행원이 그 고객한테 영상 통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대상 종목이나 종류, 비중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이제가 가능하고요. 올해 국민은행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 다른 은행들도 지금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객이 로그인을 컴퓨터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투자 성향도 분석해서 자기 성향에 맞는 특정 금전 신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 고객에 대해서 그 특정 신탁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이라든지 상품의 특수성이라든지 고객의 투자 성향과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을 화상 통화를 실시하고 화상 통화를 종료하게 되고요. 이 화상 과정을 통해서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스스로 계약을 의뢰하는 체결해서 체결하는 과정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다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 언택트 비대면 채널, 비대면 판매 채널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그럼 도대체 비대면 판매 채널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나 전화나 하여튼 고객들이 은행 점포를 안 간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는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비대면 거래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비대면 거래는 새롭게 좀 정의를 내리고 새롭게 진보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의 좀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래형 점포는 디지텍이라고 해가지고요. 디지털과 콘택이라는 합성으로 고객과 직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만나서 소통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산속에 있든 집에 있든 아니면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고객은 은행과 접촉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은 창구에 온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소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에서의 핵심은 고객이 창구를 오지 않는다, 은행과 분리되어서 거래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분리돼서 거래되는데 자기가 받을 서비스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거래와 창구 거래의 차이점은 비대면 거래는 아까 전에 이규호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은행이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고객이 스스로 해독하고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거래를 일방화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서는 고객이 모든 판단을 하고 고객이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감독 당국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대면 방식만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고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그럼 고객한테 모두 넘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거래의 핵심은 고객이 창구 거래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게 다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금융과 플랫폼의 융합인데요. 뭐 최근에 네이버 통장 이슈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마치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업을 하는 것처럼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미래 에셋의 CMS 통장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토스도 하고 있고요. 토스도 이렇게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면 자기한테 맞는 각 회사별 그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요. 카카오도 이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이 유사한 내용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토스가 소비자와 보험 설계사를 연결하는 8월 14일 출시된 나만의 보험 전문가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게 고객들한테 합리적인 설계사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의 내용입니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이 소상공인 대출을 네이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태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의 언택트 영업 강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대면 거래 시의 불안전 판매 우려 사항입니다. 즉, 대면 거래에서는 창구 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노출된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상품 설명이나 권유가 되었을 때 방판법 상에서의 이슈가 있습니다. 고객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처럼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언택트 하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이루어지는 판매 환경의 조성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에 설명하다시피 고객이 창구에 오지 않고도 창구에 온 것처럼 직원과 소통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언택트다. 그래서 비대면 판매체는 앞으로 이런 개념으로서 구축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플랫폼과 금융의 융합에서는요, 고객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이런 어떤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 내가 뭔가 상품을 사면 안정감을 얻습니다. 좋은 상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파는 상품이 실제 그 플랫폼이 뭔가 보정하거나 뭔가 이런 그 입증하는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고객은 누가 제조한 상품을 사느냐, 누가 판매한 상품을 사느냐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고객은 또 누구와 거래를 하느냐, 플랫폼과 거래를 하느냐,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불안전 판매 등의 어떤 이런 걸 발생을 했을 때 고객은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사실 이건 아주까지 지금 감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리된 입장들이 아직 없어서 일단 제안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금융과 플랫폼의 융합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될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냐 금융회사냐 이런 정도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